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3학년 1학기 계속해서 소설 배우고 있는데요. 박시전 배우고 있습니다. 자, 박시전 그 두 번째 시간 우리 교재 109쪽이고요. 오늘 하루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문단 들어갑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박씨가 친정에 가죠. 친정에 가서 아버지가 이제 너의 운명에 기박함이 다하고 이제 좋은 일만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서 파문단으로 넘어왔어요. 계속 들어갑니다. 박씨는 금강산에서 며칠 머문 뒤 다시 구름을 타고 잠깐만에 피화당으로 돌아왔다 나오죠. 다시 구름을 타고 피화당으로 돌아왔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전기성. 전기성 2번. 108쪽에 전기성 나왔죠? 1번에 이어서 두 번째 전기성입니다. 기이하다, 비현실적이다 이겁니다. 알았죠? 그 길로 상공은 누굴 말하는 거죠? 시아버지 이둑춘을 뵙고 문안 인사를 드리니 상공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너의 신기한 술법은 귀신도 측량하지 못하겠구나. 내 아버님은 편히 계시더냐? 아직은 한결 같으십니다. 아버님께서 이달 15일에 이곳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상공은 처사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처사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거 간절히 바라고 학이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린다. 그래서 한자성어 뭐죠? 학수고대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한자성어. 처사가 오기로 한 날이 되었다. 상공은 집안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은 뒤 홀로 바깥에 앉아 박처사를 기다렸다. 오래지 않아 오색 구름이 영롱해지며 맑은 오피리 소리가 구름 밖에서 들려왔다. 완전 그 신선의 분위기가 나죠? 상공이 창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니 한 신선이 백학을 타고 오색 구름산을 내려왔다. 자 보세요. 한 신선이 학을 타고서 하얀 학을 타고서 오색 구름산이 내려왔다. 이게 뭐 전기성 3번. 아니 우리 중에 누가 팍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 거 비범한 거라고 그러고 그걸 뭐야? 기이하다,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박처사는 비범한 인물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박처사의 비범함. 어른들은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구름을 타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범한 거죠. 자세히 보니 그가 바로 박처사였다. 상공이 옷깃을 여미고 뜰 아래 내려가 처사를 맞았다. 시백 역시 의관을 갖추고 처사에게 문안을 드렸다. 여기서 의관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옷차림을 말하는 겁니다.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처사에게 문안을 드린 거야. 자, 계속해서 갑니다. 영랑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남의 아들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영랑이 뛰어난 재주로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이 같은 경사는 다시 없을 줄 압니다. 그간 제가 시골에 있는 관계로 아직 축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상공이 술과 안주를 내어 대접하며 처사와 함께 그간 만나지 못한 회포를 풀었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도 회포? 술이 반쯤 줄어들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상공이 어두운 낯빛으로 처사에게 말하였다. 귀한 손님을 뵈니 반가운 마음은 예사롭고 죄송한 마음은 산과 바다와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귀한 손님 이야기했죠. 지금 귀한 손님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박처사를 말하는 거죠. 내 자식이 어리석다 보니 어진 아내를 푸대접하여 부부간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죄송한 마음이라 그랬죠? 내 자식이 아내를 뭐해서 푸대접해서 그 이유죠. 죄송한 마음이 드는 이유죠. 이시백이 박씨 부인을 지금 푸대접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늘 타이르곤 하지만 자식이 끝내 아비의 말을 듣지 않더군요. 처사 대하기가 민망할 따름입니다. 처사가 급히 손사래를 쳤다. 괜찮다라는 거죠. 어떤 말이나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손을 펴서 휘젓는 걸 손사래 친다 그러죠. 빠이빠이가 아니에요. 상공께서는 제 못난 딸 더럽다 않으시고 지금까지 쓰라해 두셨습니다. 그 넓으신 덕에 감사할 따름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히려 송구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며느애가 늘 외롭고 힘들게 지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팔자와 길흉화복 뭐라 그러죠? 운이 좋고 나쁨, 재앙과 복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좋음과 나쁨,
그리고 복과 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늘에 달린 것이다. 하늘에 달렸다. 이거 무슨 세계관이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배웠죠? 운명론적 세계관. 운명론적 세계관. 어찌 그리 지나친 걱정을 하십니까? 처사가 담담하게 말하니 상공도 미안한 마음을 조금 덜 수 있었다. 이후 상공은 처사와 더불어 날마다 바둑을 두기도 하고 또 피리도 불면서 즐겁게 지냈다. 그러니까 상공과 박처사가 만나서 오랜만에 회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자, 너문단으로 들어갈게요. 하루는 처사가 후원으로 들어가 딸을 불러 앉혔다. 너의 애군이 끝났으니 누추한 허물을 벗어라. 허물을 벗고 변화하는 술법을 딸에게 가르친 뒤 말하였다. 허물을 벗거든 버리지 말고 시아버지에게 옥으로 된 함을 짜달라고 해서 그 속에 넣어 두어라. 왜요? 얼꽝이가 갑자기 얼짱이가 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그 뒷일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뒷일까지도 예견하는 겁니다. 너를 알아보지 못할 건데 이걸 보여주면 뭐 할 수 있어요? 의심을 버릴 수 있죠. 의심을 벗어날 수 있죠.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곤 딸과 함께 정담을 나누다가 밖으로 나와 상공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다. 상공이 못내 섭섭해하며 만류했지만 처사는 듣지 않았다. 할 수 없이 한 잔 술로 작별을 고하고 문 밖으로 나가 정성했다. 지금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상공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상공과 이별하고 산에 들어가면 다시 속세로 나오지 못할 듯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완전 신선이네요. 그죠? 상공이 슬프게 작별하니 기억. 처사는 학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 오색 구름을 헤치며 날아갔다. 잠시 후 구름이 거쳤는데 처사가 간 곳은 보이지 않았다. 박처사의 비범함. 그리고 박처사의 도인다운 모습. 전기적이죠? 비현실적이다. 전기적이며 비현실적이다라는 것 확인하시면서 더문단 넘어갑니다. 그날 밤 박씨는 몸을 깨끗이 씻은 뒤 둔갑술을 부려 허물을 벗었다. 전기성 4번이죠. 도수를 부려서 성형수술한 거죠. 이를테면 날이 밝은 후 얼굴 보세요. 얼마나 예뻐졌습니까? 완전 이래서 할머니였어요. 옆에 보세요. 완전 얼깡이었는데 지금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하는 거죠. 성형외과 많이 붙여있는 거죠. 비포 애프터 바로 그렇게 된 거죠. 보세요. 얼마나 예뻐졌습니까? 날이 밝은 후 박씨는 개화를 불렀다. 개화가 들어가 보니 전에 없던 절세 가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이 방에 앉아 있었다. 여인의 얼굴 아름답게 그지 없었으면 그 태도는 너무도 끼이겠다. 월궁, 항, 아나, 무산 선녀라도 따르지 못할 듯했고 몹시 아름답다는 선녀들의 이름입니다. 서씨와 양귀비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야, 그래서 소주제를 보니까요. 전개분 소주제, 박씨가 어떻게 됐어요? 애군, 나쁜 것이 다해서 미인이 됐다. 이거 하자성어 뭐라 그러죠? 나쁜 게 다하고 좋은 게 온다. 그것이 고진감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변신 모티프, 허물을 벗고 사람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슈렉 생각하면 돼요. 슈렉 같은 것도 변신 모티프요. 알았죠? 예? 미녀와 야수 같은 것도 변신 모티프고요. 개구리 왕자 같은 것도 변신 모티프입니다. 그런 게 아주 옛날 이야기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11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 길다 보니까 중간 부분은 이제 줄거리로, 중략으로서 처리했습니다. 중간 부분 줄거리. 박씨가 허물을 벗고 미인이 되자 이시백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은 그동안 박씨를 박대했던 것을 뉘우치고 박씨를 사랑하게 된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 평가하면 안 돼요. 알았죠? 한편 병조 판서를 지내던 이시백은 임경업과 함께 남경의 사신으로 가서 청나라를 위협하던 가달국을 물리치고 귀국하여 이시백은 우승상에, 임경업은 부원수에 봉해진다. 이 이시백과 임경업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실존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실존 인물이에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세력이 커진
청나라는 그 은혜를 잊고 조선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임경학과 이시백을 죽이기 위해 호국의 공주 기룡대를 첩자로 보내지만 실패한다. 이시백과 임경업의 암살에 실패한 청나라 왕은 용골대 형제에게 3만의 대군을 주어 조선을 치게 한다. 조선은 임경업이 없는 동쪽으로 쳐들어온 청나라의 용골대 형제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결국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한다. 용골대는 군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향하고 용골대는 피와 당을 침범하려 하나 박씨가 도우스를 부려 용골대와 무수한 청나라 군사가 목숨을 잃는다. 요거는 이제 박씨의 비범한 능력이죠. 근데 이것은 실제 내용과는 다릅니다. 실제 내용과는 달라.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뭡니까? 문학적으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소설 쓴 이유가 뭐라 그랬죠? 병자호란의 지옥을 문학적으로 보상받기 위해 썼다 이겁니다. 알았죠? 기억해 두십시오. 3만의 대군을 주어서 조선을 치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이게 병자호란. 넘어갈게요. 이때 임금이 있는 남한산성에는 오랑캐들이 물밀듯 밀려와 공격을 퍼부었다. 창칼 부딪히는 소리가 산성을 뒤흔들었다. 임금과 모든 신하가 산성에 갇혀 꼼짝 못할 지경에 이르자 이조판서 최명길이 임금에게 말했다. 아래 없기 황공하오나 항복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사태가 어려워졌음을 깨달은 임금은 피가 끓는 듯한 아픔으로 항복의 글을 써 오랑캐에게 전했다. 오랑캐들은 바로 산성으로 들어와 왕비와 세자 그리고 대군을 사로잡아 장안으로 돌아갔다. 그 모습을 본 임금이 통곡을 하다가 기절하니 여러 신하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위로했다. 전하 만극하옵니다.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여기 나오는 이조판 최명길도 마찬가지로 실존 인물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늘의 운수 때문이겠지만 만고역적 김자점이 적을 도와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다. 만고역적 무슨 소리입니까? 역사에 유례없는 역적이다. 역사에 유례없는 역적이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김자점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실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김자점이요. 지금 뭡니까? 그 조선을 방위하는 책임이 있는 도원수였어요. 일종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청가의 화친을 주장하면서 청이 쳐들어왔을 때 그 길목을 다 열어줘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쉽사리 서울까지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고 역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하니 모든 신하와 성한 백성들이 김자점의 만행에 치를 떨었다. 용골대는 항서를 받아 항복 문서죠. 성내로 들어갔다. 그때 장안을 지키던 군사가 급히 보고를 했다. 용장군이 여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용골대는 대성통곡을 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여자 손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드러나는 이 욕구가 뭐냐면 그 여성들이 더욱더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의 욕구가 드러납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의 욕구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여자에게 죽었다라는 게 남자들이 못하는 일을 뭐 한 거예요? 현실에서 남성들이 실패했죠? 그것을 문학 작품 속에서는 여성이 성공함으로써 뭐 하는 겁니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여성들의 욕구가 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 꿈을 문학적으로 대신 이루는 거죠. 내 이미 조선왕의 황복을 받았고는 누가 감히 내 아우를 해쳤단 말인가. 이 땅은 이제 내 손 안에 있으니 원수를 갚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어서 그 집으로 가자. 이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박씨에게 갑니다. 박씨가 있는 피화당으로 가죠. 그런데 요 부분이 바로 비상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비상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이 이제 서문단부터가 이제 들어옵니다. 자, 갑니다. 서문단.
서리빨같이 군사를 재촉하여 우의정 집에 이르니. 왜 우의정 집에 갔어요? 우의정 집이 누굽니까? 이시백이죠. 이시백 집에 간 이유는 용울대가 용울대, 동생 용울대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쳐들어간 거죠. 후원나무 위에 용울대의 머리가 걸려 있었다. 이를 본 용골대는 더욱 분노하여 칼을 들고 말을 몰아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도원수 한유가 피화당에 심어놓은 무수한 나무를 보고 깜짝 놀라 황급히 용골대 앞을 가로막았다. 장군, 잠시 분을 누르시고 내 말을 들으시오. 소당의 사면에 심어진 나무를 보니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구요. 옛날에 제가 할 공명을 팔문 금사진과 사마양조의 오행 금사진을 겸하였으니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 같소. 장군의 동생은 위험한 곳을 모르고 남을 경멸하다가 목숨을 재촉한 것인데 누구를 원망하겠소. 장군도 옛날 육손이 어복포에서 제갈공명을 팔진도에 갇혀 고생하던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오. 험한 곳이니 들어가지 마시오. 자, 지금 여기 나오는데요. 팔문 금사진 어려운 게 나오죠. 그래서 8방향으로 통로가 나게끔 만들어서요. 8방향으로 통로가 나게끔 만들어서 그 병사들을 배치해 놨어요. 그래서 그 적이 들어왔을 때 다 뭐 하는 거예요? 적군이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게 제갈공명의 팔문 금사진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오행 금사진 나오죠? 사마영저가 만들었다는 쇠 있죠? 쇠. 그리고 또 물, 수, 그리고 나무, 목, 그 다음에 불, 화, 흙, 토, 이 5가지를 갖고서 만든 거예요. 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적군을 뭐 하는 거죠?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미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박씨가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소설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어문나 보죠. 용골대는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해 칼로 땅을 두드리며 탄식했다. 그러면 울대의 원수를 어떻게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타국에 우리 형제가 같이 나와서 비록 대사를 이루었다 하지만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지 못하면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대가 잠시 분을 참지 못한 채 힘만 믿고 저런 험한 곳에 들어간다면 원수를 갚기는 고사하고 목숨조차 보존하지 못할 것이오. 잠깐 진정하고 그 신기한 재주를 살펴보도록 하시오. 용골대가 다시 투덜거렸다. 도대체 신기한 재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박씨의 재주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박씨의 재주를 없음 여기는 거예요. 박씨의 재주를 믿지 않음이에요. 박씨의 재주를 믿지 않는다. 한나라의 대장으로 멀리 조선에 나와 이제 임금의 항복까지 받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지금 이런 걸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용골대는 굉장히 지금 뭐요?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잘난 척하고 있어요. 내가 조선의 임금한테까지 항복을 받은 사람이 내가 뭐 그깟 여자한테 내가 뭘 두려워하나?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유가 가소롭다는 듯이 용골대를 돌아보았다. 비록 억막 대병을 몰아 들어간다 해도 그 안은 감히 엿보지 못하고 군사는 하나도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이오. 하물며 저 험한 곳에 홀로 들어가고자 하니 그렇게 하고 어찌 살기를 바라겠소. 이는 스스로 화를 부르는 일이오. 스스로 화를 부르는 일이다. 이건 뭡니까? 자승자박. 자기 자신을 묻는 거예요. 자승자박. 자업자득이에요. 그토록 식견이 부족한데 어찌 한나라 대장 노릇을 하겠사옵니까? 하겠소이까? 머스케직. 용골대가 감히 피하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군사들만 다 거쳤다. 나무를 둘러싸고 불을 놓아라. 용골대의 명령에 군사들은 불을 놓기 위해 집을 에워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배운 것은 지금 뭡니까? 결국 조선이 청나라에게 항복하고, 그죠? 그건 역사적 사실이죠. 하지만 용울대가 박씨의 집을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용골대가 왔으나 지금 엄청난 진이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죠? 지금 그런 상태. 계속해서 박씨의 비범한 능력이 드러나는 상태.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의 욕구가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죠? 여자에게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자들의 억눌러져 있던 신분 상승 욕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13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12쪽 31번 문제까지 풀어오는 32번인가요? 32번 문제까지 풀어오는 것이 숙제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 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